자, 저희가 지금 상속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어, 클래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인티저 변수로 데이터 멤버 변수 하나 있고요. 이거 프라이빗으로 정의해 뒀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 제어 지시해 놨고요. 그리고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로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읽을 수 있는 getData, 그리고 값을 쓸 수 있는 setData, 단순하게 매개 변수로 넘겨진 부분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 접근 가능한 프린트 데이터를 하나 메서드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초기 개발 버전인 CMI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CMI 데이터 EX 클래스를 한번 상속받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public CMI 데이터, 이렇게 퍼블릭 형태로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 CMI 데이터 EX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 외에는 따로 정의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 객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객체를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받는 거를 한번 입력해서 숫자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을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래서 C인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받은 숫자를 기반으로 객체를 에다가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set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 변수를 그대로 매개 변수로 넘겨서 객체의 멤버 변수의 값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data.getData로 값이 잘 쓰여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F5로 실행해 보면 이제 이 객체에 대해서 호출 순서는 자식부터 부모까지 가고, 실행 순서는 부모부터 자식까지 오는 것 생성자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입력 단자로 와서 C인으로 입력받을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15 입력 딱 하면 그 입력한 거에 대해서 set 데이터로 num이 15로 넘어가고 객체의 멤버 변수에 15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et 데이터로 받아왔을 때 출력이 15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상속을 받으면 이 퍼블릭 내부에 있는 모든 메서드를 이 안에 우리가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다 속해 있다. 상속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기본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더 확장시켜서 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음, 기능에 이제 더 추가되는 기능인 거죠. 입력받는 변수에 따라서 여기 숫자를 입력받을 때, 숫자 입력받을 때 1,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숫자 안 되고 0보다 작거나 숫자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입력이,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입력 범위가. 다시 한번요. 사용자한테 입력 받을 때 입력받은 범위를 상관없이 객체에다가 초기화할 수 있는 저장 범위를, 객체에 저장하는 범위를 0에서 10 이하로 제한을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약 if num이 0보다 작으면 num을 0으로 하는 거랑, 또 if num이 만약 10보다 크면 num이 10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if문을 매번 쓰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입력받는 부분이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셋 데이터도 어느 곳에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번 if문으로 조건을 검사하는 것보다 이거를 함수 내부에 넣어서 그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setData 함수 자체를 한번 기존에는 있는 매개 변수를 그대로 대입을 시켰지만 여기에서 한번 더 추가로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거를 메서드 재정의라고 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setData 함수를 내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여기에 한번 이 부문을 넣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 함수, 기존 메소드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내가 재정의한 메소드에 대해서는 부모의 것이 무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void set data로 해서 integer m 파람, 이 메소드를 그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할 필요 없는데 이 set data에 대해서 기존에는 부모 것을 가져왔지만 내가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부모의 것을 참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객체에서는요. 자식 객체에서는 내가 set 데이터를 선언함과 동시에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객체에서는 부모의 set 데이터는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해보면 되는 거죠. m 파람이 0보다 작으면 또 else if m 파람이 10보다 크면 그 외의 것은 입력이 잘 된 경우겠죠. 0보다 작은 경우에 0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0으로. 그래서 10보다 클 때는 10으로 멤버 변수를 이 m의 데이터를 10으로 해주고 싶은 거죠. 그 외에는 정상적인 m파람 그대로.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대입 연산이 가능했는데 이 멤버 변수조차도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이 멤버 변수를 접근이 안 되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부모에 있는 set 데이터를 통해서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쓰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에 있는 c my data에 있는 set 데이터를 메서드를 통해서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으로 초기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0보다 클 때는 10으로,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매개 변수 받은 그대로 초기화할 수 있는 이렇게 재정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저장 범위를 0에서 10까지 제한을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10보다 클 때는 10으로, 그리고 그 외의 범위 내에서는 0에서 10까지는 자동으로 set 데이터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그래서 부모가 만든 set 데이터를 왠지 뭐 이렇게 새로운 기능, 한마디로 어떤 값을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값을 보정하는 이런 기능을 넣는 기능으로 set 데이터를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메소드 재정의라고 합니다. 메소드 재정의라고 하고요. 이걸 바로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버로딩은 따로 배웠죠. 그 다음에 상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소드 재정의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하는 이 부분이 메소드 재정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입력받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저장이 되는지, 기존에는 15로 입력하면 15가 그대로 나왔는데 재정의를 하면 15가 10보다 크기 때문에 10으로 저장되는 거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실행해서 이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 5 넣으면 0으로 보정이 되는, 그래서 set 데이터에
자식 클래스에서는 항상 멤버 변수에는 0 이상 10 이하 그 값들만 객체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0 이상 10 이하 숫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장이 잘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메서드 재정의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 이 setData가 이 부모의 소속을 정의를 안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 setData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setData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 호출이 돼버리는 거죠. 이 setData 함수에서 다시 setData로 호출하는 그런 재기 호출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setData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 지정자를 지정해서 해주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데이터 객체에서 setData 하면 이거는 자식 객체죠. 자식 객체에 있는 setData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부모에 있는 setData도 상속을 받아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호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방법이 data.setData인데 아예 위에서와 같이 범위 지정자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객체 내부에 있는 자식 객체 15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잠깐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입력 변수랑 상관이 없이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입력 변수랑 상관없이 바로 대입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는 확인해 보면 값이 보정 안 되게끔 할 때는 이렇게 원래 있던 부모를 다시 호출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 있는 범위 지정자를 통해서는 부모에 있는 set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고 그냥 데이터 내부에 있는 set 데이터 이렇게 했을 때는 부모의 것이 무시가 되고 재정이 된 메소드 재정이 된 그것이 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소드 재정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것을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함수 이름만 같으면 매개 변수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매개 변수가 달라져도 부모의 것은 무시가 됩니다. 함수 이름으로만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메소드 재정이었습니다.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